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일단 시작 전에 퀴즈 하나 낼까요? 여러분 동네 이름 중에 현자 들어간 동네 혹시 아는 거 있어요? 현자? 논현동 이런 식으로. 아현동. 아현동밖에 모르세요? 예? 서현동. 그렇죠? 현조동. 가련동. 그렇죠?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현자 들어간 동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원래 이러세요? 현자 들어간 데 공통점은요, 고개가 있는 동네, 고개. 그죠? 고개 현자잖아요. 고개 현자는 뭡니까? 가다가 보니까 산이 보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련동 고개가 있잖아요. 그죠? 아현동 고개가 있잖아요. 현조동은 왜 현조동이에요? 고개 아래에 있는 동네죠. 현저. 고개 아래에 있는 동네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자 들어가는 동네는 대부분 다 그게 있습니다. 고개가 있습니다. 여기 혹시 전라도 광주가 고향이신 분 계세요? 광주 출신이 여기 출입이 안 되나요? 광주에는요, 현자 들어간 동네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광주는 평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혹시 부산이나 대구가 고향이신 분 계세요? 어디세요? 여기는? 부산에 현자 들어간 동네 있나요? 문현동 있잖아요, 문현동. 대구는? 송현동 있잖아요, 송현동. 저보다도 모르시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동네 이름만 알아도요. 그쵸? 그 동네가 무슨 동네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동네마다 교동이 많아요, 교동. 그죠? 그죠? 경주에도 교동이 있죠. 수원에도 교동이 있어요. 부산에도 교동이 있나요? 교동의 공통점이 뭘까요? 맞아요. 어떤 분이세요? 이야. 그죠? 교동이 있는 동네는요, 주변에 향교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도 실마리를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그죠? 전라도는 왜 전라도죠? 맞아요. 전주하고 나주. 경상도는 경주하고 상주. 충청도는 충주하고 청주. 그죠? 그 정도는 에브리바디가 알아. 그 정도 질문을 던지진 않아. 그죠? 그 동네의 특징이 뭘까요? 기차가 발달하지 않은 동네입니다. 청주, 충주, 경주, 상주 기차역이 있긴 하지만 기차역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라선의 메인이 어디예요? 광주가 가장 큰 역입니다. 이제 광주 송정역. 그 전에 어디서 기차가 갈라져요? 안 타봐서 몰라요? 한국 분 맞으시나요? 익산이에요, 익산. 이상하잖아요. 전라북도의 메인이 어디예요? 전주에 전주. 근데 전주에 가는 KTX보다 익산을 가는 KTX가 훨씬 많아요. 왜 그래요? 그죠? 왜 그래요? 주자 들어간의 특징이 뭐냐면요. 큰 동네입니다. 큰 동네는요. 기존의 보수 세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변화에 저항하는 겁니다. 그죠? 처음에 기차를 낼 때 기찻길을 내려면 여러 가지 선산도 파헤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사람들을 반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작은 동네를 찾아서 기차를 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날의 대전이 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오늘날의 대전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원래 공주 쪽으로 기찻길을 내려고 그랬었는데 공주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그 옆에 한적한 동네, 한밭이라는 동네를 개발한 게 오늘날의 대전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가 뭐예요? 변화는 큰 동네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는 항상 작은 동네에서 일어납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도 어디서 일어났어요? 그렇죠? 가장 작은 동네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조슈라든지 야마구치라든지 가장 변방에서 일어났어요. 그렇죠? 동경이나 교토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변방에 살고 있어요? 아니면 중심에 살고 있어요? 변방.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어요. 회사도 그래요. 회사의 변화는 기조실에서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지사라든지 그렇죠? 새로운 부서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제 소개를 하고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근태고요. 저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저는 책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한 35권 썼고요. 번역도 한 35권 정도 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는 저는 책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연구소, 비즈니스 리뷰, 교복 저는 세 군데서 책 소개를 합니다. 경제연구소는 한 20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책을 많이 접해요.
그래서 접하는 거는 한 500권 접하고요. 읽는 거는 한 200권 정도 읽습니다. 한 20년 정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증세가 나타나면 누가 무슨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읽으면 좋을 책이 탁 떠올라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뭐 강의 끝난 다음에 뭐 고민 있으면 제가 다른 거 책 추천은 잘할 수 있어요. 뭐 잠이 잘 안 온다? 수면 혁명을 읽으시면 돼요.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세 번째로는 저는 기업 강연 많이 하고 있고요. 한 1년에 20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기업의 자문, 코칭, 컨설팅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조직을 진단해서 처방하는 의사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경력은 그거랑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은 서울공대 섬유과를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공돌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학번이 75학번입니다. 75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올해 우리 나이로 64세입니다. 상태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뭐 그 사람이 가진 콘텐츠보다는 컨테이너에 관심이 많아.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그 생각, 야 저거 뭐지? 이런 생각 들었죠? 그렇죠? 기회가 되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공학 박사까지 했는데 42살에 이렇게 경영 쪽으로 커리어를 바꿔서 요즘은 주로 책 읽고 강연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소통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소통 굉장히 지겨운 주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각도를 달리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말에 대한 정확한 재정의를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물어보지 않을게요. 갑자기 마음의 평화가 오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소통의 소는요. 틀소입니다. 틀소. 튼다는 거 뭐예요? 말을 튼다 이런 거예요. 나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제 소개를 앞부분에 자세히 했을까요? 그렇죠? 나를 드러내야지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어요. 제가 아무 얘기하지 않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쟤 누구지? 제가 저런 말할 자격이 있나? 쟤 몇 살쯤 됐을까? 그렇죠? 그거 생각하느냐고 이 컨텐츠에 집중을 못해요. 소통을 할 때는 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대부분 여성분들이라 여성분들은 되게 잘해요. 그런 거 강요할 필요가 없어. 우리 같은 아저씨들은 드러내지 않아. 그렇죠? 폭탄주 몇 잔 마셔야지 그때 갠신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렇죠? 소통이 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소통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소통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강조할까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강조해요. 그래서 소통을 막 강조하잖아요. 그럼 저 조직은 소통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역설이에요. 가화만사성을 부르짖는 아저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가정에 문제가 많은 집안이야. 가정이 평화로운 사람은 인지하지 못해. 잘 사는데 뭐. 근데 어찌됐건 뭐 마누라한테 대접 못 받고 애들한테 막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가정의 평화를 부르짖습니다. 소통은 정말 되게 중요한 아젠다예요. 그래서 소통 관련된 가장 유명한 격언이 뭡니까? 그렇죠? 통즉 불통, 불통즉통이죠. 통즉, 통하면, 즉, 불통,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통은 뭡니까? 아플 통입니다. 불통, 통하지 않으면, 즉, 통,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활의 중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일들이 뭡니까?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돈을 버는 거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뭐 생계를 유지한다라든지. 제 생활의 핵심 세 가지는요. 운동, 독서, 글쓰기. 근데 세 개의 공통점이 다 소통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운동하고 소통? 이런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운동은 제가 볼 때는 몸과 대화하는 겁니다. 운동을 해야지 몸이 나한테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운동하는 분 있어요? 숨쉬기 운동? 그렇죠. 뭐 그거 뭐 숨을 안 쉴 때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로 저는 운동이 정말 몸과의 대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와요? 몸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담배를 피는 사람한테 담배를 끊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담배 끊지 마라. 맛있으면 계속 펴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가끔 뛰어봐라 이거. 그렇죠? 막 뛰다 보면 허파가 나한테 하는 소리가 들려요. 가래가 막 끓으면서 주인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동안 많이 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운동할 때요. 저는 근육 운동을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하는데 운동을 할 때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게 떠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는 여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수다 떠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저는 힘들어서 수다를 떨고 싶어도 못 떨겠어. 힘든 걸 하니까. 우리가 수다를 떨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몸이 하는 소리를 듣는 대신에 다른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운동을 강조하는 것보다 우리가 제일 사실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몸이 나한테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몸이 나한테 하는 소리를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그게 병으로 진화 발전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십견이라는 병 걸려보신 분 계세요? 오십견? 걸려보셨어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근데 오십견이 갑자기 오든가요? 뭐 계속 시그널을 보내면서 오든가요? 몰랐었죠? 그렇죠? 저도 오십견이 왔었어요. 기회가 되면 오십견 한번 걸려보세요. 그거 정말 판타스틱한 병입니다. 팔이 안 올라가요. 팔이 안 올라가요. 상상이 돼요? 택시를 못 잡아요. 팔이 안 올라가니까. 옷을 갈아입을 때도 어렵고요. 걷는 것도 어렵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십견이라는 병의 핵심이 뭐예요? 여기가 계속 굳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인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기적으로 스트레칭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무슨 느낌이 옵니다. 굳어가고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운동하지 않으니까 몸이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병은요 갑자기 오지 않아요. 대부분 다 사인을 보내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몸과의 대화입니다. 내 몸이 하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거기에 대응해야 돼요. 근데 몸이 하는 소리를 듣지 않잖아요. 그럼 어느 날 그게 병으로 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은 저는 몸과의 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요, 독서입니다. 독서하고 소통? 연관이 되세요? 책을 좀 읽으시나요? 제가 볼 때 별로 안 읽는 것 같아. 여기 제 책 읽고 오신 분 계세요? 한 분. 그쵸? 독서가 왜 소통일까요? 독서는 사실은 저자와의 대화예요. 저자와의 대화입니다. 그렇죠? 독서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살았구나. 대화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요. 제가 독서를 중시하는 이유는 사실은 독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생각의 자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정의는 뭐예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생각은 어떻게 떠올라요? 쉬운 문제부터 할까요? 애는 어떻게 생겨요? 덜커덕 생깁니다. 그리고 생각은 어떻게 떠올라요? 문득 떠오릅니다. 문득이 한자라는 거 아시나요? 문득은 한자입니다. 그렇죠? 들을 문자에 얻을 득자입니다. 생각은 뭐예요? 굉장히 많은 경험, 지식, 책에서 읽은 거, 주워 들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털커덕 떠오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생각을 해야지 할 때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샤워를 하는데 야 이거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독서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독서를 해야지 사실은 영양가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생각은요 부질없는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중에 생각이 많은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생각이 너무 많다. 그렇죠? 있지만 뒷일이 걱정돼서 얘기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많다는 거의 정의가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생각이 많다는 거의 정의는요 몸이 게으르거나 편하다는 거예요. 몸이 게으르면 생각이 많아.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요? 많이 움직이면 돼요. 인수봉에 가서 매달리면 돼. 그러면 생각이 정리가 돼요. 살아야 된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많다는 건 내가 게으르구나. 뭔가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는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거. 굉장히 많은 지식의 결과물이 사실은 문득을 통해서 생각으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소통은 뭡니까? 지식과의 선인들, 지혜를 가진 사람들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소통은요. 책과의 소통입니다. 세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주기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 계세요?
여긴 다 예? 일기. 그래도 일기 쓰니 그러니까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좋은 겁니다.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 좋습니다. 주기적으로 글을 써서 컴퓨터에 저장하시는 분. 나머지는 다 저기 그 무공의 지역. 태어난 이후에 한 번도 글을 안 써. 여러분 꼭 글을 쓰시길 권해요.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의 정의는요, 생각하기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생각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뭐 성을 탑을 갖다가 뭐 쌓다 허물었다. 그렇죠? 밤새 그랬어. 결과물이 뭐예요? 머리 아픈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정리하려면 글을 써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글로 한번 옮겨보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생각이 훨씬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주제는 뭐냐면 소통이지만 소통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떻게 명료하게 생각을 정리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개의 결과물이 뭐예요? 세 개의 결과물이 바로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온 이유는 뭐예요? 텔레비 보는 것보다는 여기 오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효과성을 높이려면 베스트 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만약 제 책을 읽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은 질문이 떠오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막 던지잖아요? 제가 막 답을 하잖아요? 불이 붙습니다. 지금 어때요? 차갑다고요. 가끔 웃긴 하지만 서로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거야. 쟤 누구냐? 50분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좀 파악할 만해. 그래서 뜨거워졌어. 근데 끝났어. 강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의를 안 듣는 것보다 낫지만요,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이 사람이 지혜로워지진 않아. 그렇죠? 생산성을 높여야 됩니다. 생산성을 높여야 돼요. 생산성을 높이는 스타팅이 뭡니까? 질문이에요, 질문.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에요. 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내가 한 100억 정도 자산가가 되고 싶다. 뭐 이런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질문 던지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생활 패턴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만약 아니라고 하면 생활 패턴을 어떻게 바꾸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버려야 될 질문은 뭐고? 습관은? 익혀야 될 습관은 뭐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하고 놀면 거기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책을 읽으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사실. 질문이 있는 다음에 뭐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누가 한마디만 탁 해도 번쩍 뜨입니다. 근데 질문이 없잖아요? 질문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좋은 얘기, 그래 나 지난번에도 들었어. 경청 중요해. 얻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 어떻게 생겨요? 질문이 쉽게 나옵니까? 어때요? 질문이 쉽게 나와요? 질문 쉽지 않아요. 질문은 쉽지 않습니다. 질문은요, 일단 호기심이 있고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궁금이라는 말이 뭐예요? 항상 여러분 재정의를 내려야 돼요. 재정의. 그렇죠? 궁금은 한자입니다. 궁 안에 있는 일은 알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청와대 일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호기심도 있어야 돼요. 호기심의 정의는 뭐예요? 호기심의 정의는요,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싶은 것 사이에 갭을 줄이려는 모든 노력과 행동입니다. 알고 있는 게 있어. 그럼 알고 싶은 게 생겨. 알고 있는 게 없어. 알고 싶지 않아. 그럼 베토벤의 음악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음악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피카소의 그림도 안 보고 한 번도 그림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림에 대해서 욕구를 가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책을 생전 읽지 않은 사람이 책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 이 동네에 와서 놀았다는 건 이미 그래도 상태가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계속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끝난 다음에도 책도 사고 사인도 받고 이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안 봐도 돼.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사서 봐. 근데 정말 밖에 보면 정말 쟤는 읽어야 돼, 책 좀. 근데 그런 애들은 절대 안 읽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빈익빈 부익부죠. 책을 읽는 사람들은 계속 책을 통해서 자기를 업그레이드 하지만 책을 읽지 않는 사람도 어때요? 점점 상태가 나빠지는 것들이죠. 상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아젠다는요, 항상 질문을 가지라는 거예요. 질문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생각을 명료하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죠? 명료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재정이야, 재정. 남이 내린 정의가 아니고
내가 내린 나만의 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어요. 변화라든지 도전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의 재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중에 몸의 변화를 이루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 몸을 바꾸고 싶다. 그러세요? 난 지금 내 몸에 너무 만족한다. 빨리 여름이 와서 비키니 차림으로 나가고 싶다. 이런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게 변화할 때도 다른 것보다 몸에 관련돼서 변화 적용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변화는요, 세 가지예요.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고, 세 번째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첫 번째 간절해야 돼요. 그렇죠? 제 친구들은 대부분 다 만삭이야, 만삭. 제 친구는 대부분 다 산악이냐, 산에서 살아. 청계산, 관악산 가면 내 친구들 많아요. 그렇죠? 만삭이야, 만삭. 그러면서 나한테 맨날 자기도 좀 똥배 좀 없애고 싶대.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간절하냐? 간절하지 않아. 70%는 서류 전형 탈락이야. 그렇죠? 30% 간절해.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돼. 그러면 몸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No pain, no gain이에요. 아픔이 있어야지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직업을 바꾸는 것도 그래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보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월급을 유지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월급을 한 5천만 원 받으면서 변화를 불가능하죠. 그렇죠? 변화에는 항상 비용이 지불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변화는 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죠? 그 비용은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럼 또 서류 전형 탈락이야. 그렇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야 돼요.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의지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의지는요, 이 저장고가 한정되어 있는 커패시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의지에 의지하잖아요?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서 맨날 먹고 싶은 음식은 참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완전히 그냥 원위치가 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는 여성들이 많아요. 근데 여성들은 뭐니까 보는데 많은 시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보다 운동하면서 아니 그거 했는데 바뀔까 이런 생각. 아니 그거 한 것도 별로 없는데 계속 이러더라고. 어쨌든 열심히 해요. 내가 봐도 좋아졌어요. 어느 날 안 나타나. 어느 날부터 안 보여. 1년 후에 나타납니다. 훨씬 부른 몸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또 열심히 해. 또 안 나타나. 그 다음에 또 그녀는 뭐예요? 변화에 실패한 겁니다. 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재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목표를 갖고 있나요? 삶의 목표를? 그렇죠? 목표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건 호소력이 없어요. 목표가 뭐? 목표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떤데? 이런 식의 도전적인 질문 던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질문을 바꿔서 목표를 갖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영어로 디제스터입니다. 영어가 익숙하시죠? 네. 디제스터는 재앙이야, 재앙. 그렇죠? 요즘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재앙입니다. 상태가 무지하게 안 좋아. 그렇죠? 근데 디제스터 이런 거 할 때는요, 이 영어를 인수분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this하고 에스터로 인수분해해 보세요. 에스터가 뭐예요? 별이야, 별. 별입니다. this는 뭐예요? disappear,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별이 사라지는 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나침판이 나오기 전에 뭘 보고 방향을 잡아요?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근데 갑자기 구름이 끼거나, 그렇죠? 모래바람이 불면 어때요? 별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재앙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목표 상실이야. 개인이나 조직이나 국가나요, 목표 상실하잖아요? 그럼 재앙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국가적인 목표가 뭘까? 난 잘 모르겠어.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목표가 있나요? 그게 뭡니까? 그게 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명료와 관련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든 거를 재정해 보라는 거예요. 남이 내린 정의가 아니고 내가 내린 정의라는 거죠. 몇 가지 더 해볼까요? 피곤하세요? 피곤하다는 게 뭐예요? 피곤하다는 게 정의가 뭘까요? 피곤해 이러잖아요. 그래서 야, 넌 피곤하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아, 이 자식 짜증나게 구네. 피곤하면 피곤하고 무슨 예? 몸이 힘든 거.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스탠포드의 최고의 회복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단히 잘 쓴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은 아닌데 참 도움이 돼요. 근데 그 책의 핵심은요, 피곤을 이렇게 정했어요. 머리가 얘기하는 걸 몸이 이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몸이 말을 안 들어 이러잖아요. 그게 피곤한 겁니다. 피곤한 것도 나름 이렇게 재정의하면 훨씬 좋습니다. 안다는 거의 정의가 뭘까? 안다는 거. 제가 생각하는 안다는 거의 정의는요, 실행이야, 실행. 경청의 중요성을 아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 경청을 해야 돼. 착하다는 거의 정의가 뭘까요? 착하다. 저 사람 착해, 만나봐 이러잖아요. 절대 만나면 안 돼. 착하다는 거의 정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뾰족히 내세울 게 없는 사람한테 붙이는 말이야. 그거 외에는 뾰족히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야. 실행력의 정의 뭐예요? 실행력. 저 사람은 추진력이 있다, 실행력이 있다 얘기하잖아요. 실행력의 정의는 뭐예요? 네? 시작이야, 시작. 저는 맨날 글 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한테. 근데 실제 글을 쓰는 사람은 1%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시작입니다. 그럼 게으른 거의 정의는 뭐예요? 미루는 거야, 미루는 거. 게으른 사람은 미루는 사람이야. 다음에 할게. 며칠 있다 할게. 그러니까 어찌됐건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과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단어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언어로 재정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유예요, 비유. 그렇죠? 여러분들 저녁 때 보니까 디지털 관련된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 책에서 읽었나 어디서 읽었나 모르는데 그분이 참 비유를 잘했더라고요. 보통 요즘 기업들이 어려운 이유가 디지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디지털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실패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뭐를 비유했냐면 토끼와 거북이를 비유했더라고요. 그리고 육지에서는 누가 이겨요?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붙으면 토끼가 이기죠. 뭐 거북이 자고, 그러니까 토끼 자고 이런 거 빼고 그냥 냉정하게 뛰면 토끼랑 거북이랑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바다에서 뛰면 누가 이겨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간다는 거는 놀이터가 육지에서 바다로 넘어가는 만큼이나 크다는 거예요. 느낌이 탁 오잖아요.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굉장히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아마 이렇게 상속세가 많은 게 우리하고 일본인가 두 나라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세 때문에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다 팝니다. 상속세 내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유했어요.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건 뭘까? 이 사람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비유 아시잖아요? 황금알 낳는 거위를 황금알을 얻겠다고 황금 거위를 죽이는 거다. 그렇죠? 상속세를 걷겠다고 그 알토란 같은 기업을 죽이는 거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느낌이 탁 오잖아요. 응? 부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는 바람 빠진 타이어의 비유예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자동차 몰 때 이게 바람 빠져본 경험 있으세요? 조금은 갈 수 있어요. 한 2, 3km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장거리는 뛸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부정적 태도라는 것 때문에 당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그걸 고치지 못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부부싸움도 그래요. 이 부부싸움 가끔 하시나요? 부부싸움 한다면 뭐 친정이나 막 본가로 막 가는 사람 있나요? 엄마 그 이상해 막 이러나요? 오강남이라는 사람은 부부싸움은 링 위에서 해야 된다라고 비유해요. 링 위에서. 링 위에서 한다는 건 뭐예요? 복식을 하다가 깨지더라도 거기서 깨져야 되는데 나오는 거 걸핏하면 링 밖을 나와서 친정을 가거나 복날 간다는 거. 느낌이 딱 오잖아요. 부부싸움을 해도 집에서 끝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체지방과 근육입니다. 체지방과 근육.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근육이 더 많다 있어요? 난 체지방 덩어리다. 전 체지방이 많아. 항상 과체적으로 나와. 난 기준이 이상한 것 같아. 어디 가더라도 그거를 자꾸 말로 하는 데가 저울 있더라고. 과체중 이러더라고. 내가 어디 그 건강 검진 받으러 가는데 난 그거 정말 기분 안 좋대. 나도 알아. 그리고 말로 과체중입니다. 정말 그다음부터 거기 안 가.
근데 과체중과 근육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체지방은 외투로 비유하고 근육은 방탄복으로 비유해요. 체지방이 많으면 어때요? 외투로 입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몸은 약간 투실투실한 사람들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근데 체지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인 중에 한 사람은요. 너무 많이 뺀 거야. 그래서 체지방을 8%로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식스팩 나오는 정도 것도 뺀 거야. 이 양반이 여름에도 내복을 입었어요. 그렇죠?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아, 체지방을 빼게 되면 정말 그 체지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체지방에 대해서 감사한 기억이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어느 골프장 가서 이 폼을 잡았는데 저쪽에서 친 골프공 여기 와서 그냥 맞았어요. 그냥 드라이버로 쳤는데 근데 자국만 났어. 두툼한 외투 덕분에. 그래서 내가 체지방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만약에 그때 식스팩 있었으면 나는 아마 내장이 뭐 파열되거나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체지방을 비유하면 안 돼요. 그렇죠? 체지방과 근육도 이렇게 비유하면 좋죠. 그다음에 얼마 전 신문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무슨 통계청장이 그 이제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데이터가 안 나왔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솔직하게 이제 해서 교체가 된. 근데 각종 신문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통계 때문에 통계청장을 교체한 거는 자기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저울을 바꾸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뭐 기막힌 비유 아니에요? 탁 느낌이 오잖아요. 비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뭡니까? 최악은 뭡니까? 2시간 동안 설명했는데 상대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얘기 들으면서도 그래서 네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야? 잠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탁 비유 하나로 탁 알아듣잖아요. 어쨌든 비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유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비유는 굉장히 어려워요. 비유는 일단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닫고 있어야 돼요. 플러스 뭐예요? 자기 전문 분야 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연결시키면서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비유를 적용할 수 있다면 이건 대단한 파워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역설입니다. 역설. 역설은 영어로 뭐예요? 파라독스입니다. 파라독스. 파라가 뭐예요? 파라는요, 나란히라는 데 나란히. 덕스는 뭐예요? 덕스는 무슨 철학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나란한 철학이라는 거야. 약간 맞지 않는 철학, 그렇죠? 공존할 수 없는 철학 같은 거를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그렇죠?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패러사이트가 뭐예요? 패러사이트는 기생충이야, 기생충. 파라는 나란히고요. 사이트는 시토스, 먹는다는 단어에서 나란히 앉아서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내 걸 먹는 거야. 그래서 기생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원을 따지면 굉장히 재밌죠. 역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파워풀한 소통 방법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즉흥곡이잖아요. 즉흥곡. 즉흥곡은 절대 즉흥적으로 쓸 수 없어요. 그렇죠? 즉흥 연설도 절대 즉흥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럼 그동안에 엄청난 내공이 쌓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 우리 사람들이 그 신의 직장 이런 거 많이 찾잖아요. 그렇죠? 신의 직장, 뭐 신의 숨겨놓은 직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신의 직장을 찾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안정적인 겁니다. 안정적. 그렇죠? 안정적이라는 건 뭐예요?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 던지고 싶어요. 살면서 가장 큰 위험이 뭘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겁니다. 살면서 가장 큰 위험은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거. 여러분 혹시 미끄러운 길을 한번 걸어본 적 있어요?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워. 그때 어떻게 걷는 게 가장 안전해요? 미끄럼을 타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렇죠? 길이 미끄러운데 그냥 한번 걸어보세요. 그냥 자빠집니다. 길이 미끄러울 때는 미끄러운 걸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가장 변화의 핵심이 뭡니까? 스피드죠, 스피드. 엄청난 속도로 사실은 지식과 시장이 변하고 있어요. 이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능동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그래서 변화에는 두 종류가 있죠. 그걸 능변이라고 능변. 변화에 맞춰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기존의 지식을 다 버리고 새로운 지식에 맞게끔 AI도 공부하고 데이터 마이닝도 공부하고 새로운 시대를 공부하는 건 그 능변이에요. 변화를 타고 거기에 나도 하면서 기회를 잡는 것들이죠.
능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봉변이야, 봉변. 우리가 봉변을 당한다고 그러죠. 봉변을 당한다. 봉변을 당한다는 건 저희가 뭐예요?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나를 변화시키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세가 봉변입니다. 봉변입니다. 그렇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것도 그래요. 그렇죠? 그럼 살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떡 부러지는 사람이야. 응? 떡 부러지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네가 일 줬으니까 나도 일 줄게. 떡 부러지는 사람은 떡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 그렇죠? 정말이에요. 오래 살아보세요. 그렇죠? 저 정도 한 60년도 이상 살아오면 견적이 다 나와. 아, 그래, 쟤 젊어서 떡 부러졌지. 50대 중반에 떡 부러지는구나. 그렇죠? 주는 게, 옛날 사람들 무슨 얘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자꾸만 져라 이거야. 손해보는 게 남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게 다 역설이죠. 역설 같지만 사실은 진리죠. 진리죠. 다음은 비교입니다. 비교. 비교. 그러니까 공통점, 반대말, 그렇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구분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뇌물과 선물이에요. 뇌물과 선물은 어떻게 달라요? 네? 아, 그렇죠. 대가를 바라는 거는 뇌물.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건 선물. 그럼 우리가 고깃집이나 일식집 갔을 때 거기 서빙하는 그 아줌마한테 우리가 팁 주잖아요. 팁을 앞에 줘요, 뒤에 줘요? 앞에 주는 건 뭐예요? 뇌물이야. 그쵸? 서비스 안 줘도 더 달라는 겁니다. 근데 팁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뇌물입니다, 어원이. 팁이 어디서 나와? To ensure assurance. 그렇죠? 프람프트리스입니다. 프람프트리스가 뭐예요? 급행료예요, 급행료. 옛날에는 차를 마실 때 영국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급행료를 내면 그 사람 먼저 그 팁입니다. 그렇죠? 뇌물과 선물도 구분할 필요가 있죠. 소신과 고집의 차이는 뭘까요? 저 사람은 소신이 있어. 고집이 있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근거를 댈 수 있으면 소신이고요. 근거가 없이 혼자만의 생각이면 고집입니다. 고집 다음에 어떤 단어가 와요? 불통. 고집은 혼자 오지 않아. 항상 불통이 오잖아요. 부지런한 거하고 바쁜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응? 저 사람은 부지런하다. 바쁘다 그러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바쁜 거는요. 부지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바쁜 거야. 응?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맨날 아픈 사람이 있어. 맨날 회사 안 나오고 맨날 어디 뭐 또 응급치료를 갔대. 평소에 몸 관리 게을리한 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껌껌이 맨날 감기 걸리고 맨날 자동차가 가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중간에 지금 뭐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걸 안 하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회사에서 맨날 야단 맞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책을 안 읽고 공부를 안 하니까. 그죠? 사장님이 뭔가 장기 플랜을 하는데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바쁜 이유는요. 정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은 겁니다. 우리는 바쁜 걸 유능한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맨날 인사말이 뭐예요? 바쁘시죠예요. 저는 항상 저한테 맨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바쁘시죠? 나는 얘기하면 저는 바쁘지 않아요. 응? 바쁘다는 거의 한자가 뭡니까? 바쁠 망입니다. 우리가 공사 다 망하시고 할 때 그 망입니다. 근데 망을 잘 보세요. 마음심에 죽을 망이에요. 마음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정신줄을 놨다는 거야. 일 저일 하느냐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장렬히 전사하는 거예요. 전혀 좋은 말이 아니야. 그렇죠? 전혀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어날 때도 미리미리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미리미리. 제가 강의 나온 김에 제가 하면 미리미리가 이 사운인 회사도 있어요. 사운. 부산에 가면 리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사운이 MIRI야. 큰 바위에 새겨져 있어요. 응? 난 맨 처음에 깜짝 놀랐어. 야, 이거 영어야? 찾아봐도 없더라고. MIRI가. 응? 아, 그것들이 사운이야. 미리미리 하라는 거야. 그렇죠? 제품 개발도 미리미리. 고객 만족도 미리미리. 그렇죠? 그 회사가 코스닥 회사 1000개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1등입니다. 지금도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인데 25%나 돼요. 그게 뭐예요? 바쁘지 않아. 그 사장님 항상 가면 신문 보고 있고 맨날 이래요. 하나도 안 바빠. 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부지런한 거는 부지런한 거고 미리미리하고 통하는 것들이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텔레비전 잘 안 보는데 얼마 전에 라디오 스타인가? 라는 풀어봤더니 그 이재룡이라는 그 탤런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반성문하고 각서의 차이를 아세요? 이러는 거야. 뭐 다들 모르지. 반성문은 작사, 작곡하는 거야.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야. 각서는 불러주는 대로 쓰는 거야. 야, 내가 딱 보세요. 야, 매력 있다. 그게 뭡니까? 말을 명료하게 하는 것들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소통 중에서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말을 명료하게 하는 것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고 좀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명료하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게 나의 가설입니다. 그건 결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볼 땐 지식의 문제입니다. 얼만큼 효과적으로 지식을 학습했느냐의 결과물이 제가 볼 때 명료함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흐리멍텅해요. 애매모호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말하는 이 사람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뭔가 할 때는요, 한자하고 영어를 뜯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는요, 한자를 뜯어보면 화살시의 입구예요. 이거 화살이고 이거 입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는요, 입을 통해서 화살처럼 말을 뱉어내는 거. 말하기야 말하기. 제가 생각하는 지는요, 말하기입니다. 우리가 뭘 잘 알잖아요? 그럼 딱 찌르면 줄줄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회사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요즘 뭐 하세요? 라든지 뭐 블록체인 전문가인데 블록체인이 뭡니까? 하면 줄줄줄줄 나와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때요? 자꾸 더듬어. 자기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지는 말하기입니다. 말할 수 없는 건 아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착각 많이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걸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건 아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학부모들 중에는 자기 애가 공부를 잘한대. 아니, 머리가 좋대. 근데 시험만 보면 못 본대. 그게 못하는 거야. 근데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는 건, 지는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일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명료해. 아, 생각이 정리됐다는 겁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정리돼야지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꾸 말하는 훈련해야 돼요. 식은 뭐예요? 말씀 안에 새길 씨야. 새긴다는 뜻이에요. 차르게 새긴다. 이건 뭐예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그렇죠? 지식은 뭐예요? 말하기와 글쓰기입니다. 그렇죠? 말하기와 글쓰기가 돼야지 그게 지식이에요. 말로 할 수 없고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뭐예요? 결과물이 뭐냐? 이게 결과물이. 제가 생각하는 결과물은요, 견과 해예요. 견은 뭐예요? 남의 의견이 아닌 나만의 의견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거 견입니다. 남의 의견이 아니죠. 나의 의견이죠. 해는 뭡니까? 솔루션의 솔루션.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다양한 해결책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한 게 없잖아요?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럼 해결 방법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뭐가 있어요? 가진 도구가 망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을 넓히는데 많은. 다음에도 뭡니까? 견을 넓히는 이걸 하셔야죠. 마지막 하나. 학습 관행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듣는 거 뭡니까? 학이야. 공부하는 겁니다. 다음에 뭡니까? 습입니다. 습은 뭐예요? 익히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방법을 비디오로 봤다고 자전거 탈 수 있지 않아요. 연습을 해야 돼요. 관은 뭐예요? 배일 거 아니야. 몸에 배야 돼. 그렇죠? 인지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행입니다. 둘씩 나누면 어때요? 학습, 습관, 관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습관과 관행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 어떤 관행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결국 미래에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것들이죠. 저는 저의 경쟁력이 뭘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습관인 것 같아요.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8시 반에 자서 3시 반에 일어나요. 저 1년 360일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글 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뭡니까? 그게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스스로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그렇죠? 지금의 습관과 관행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떤 습관을 버려야 되고 어떤 습관을 익혀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이죠. 그렇죠? 그러한 질문들이죠. 저는 어떤 변화를 줄 때 쉽게 변화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가장 좋은 게 환경인 것 같아요. 환경을 바꾸면 변할 수 있어요. 또 담배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주변에 다 담배를 피잖아요. 담배 끊기 불가능합니다. 또 담배 안 피는 조직으로 가야 돼요. 저는 예전에 대기업 다닐 때는 담배를 많이 폈어요. 그건 안 피면 이상해요. 그래서 새로 그렇죠? 젊은 여직원들이 많은 그 조직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 담배 한 대만 피고 막 여직원들이 막 이래요. 그냥 온몸에 짜지고 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뭐 들어갔다 나오기만 이러는데 어떻게 펴? 한 방에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꾸면서 그런 걸 바꾸셔야 돼요. 환경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고 만나는 읽는 책을 바꾸고 이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화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통이지만 소통 안에서 어떻게 명료하게 할 것이냐. 중심에 질문이 있고 비유, 역설, 재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질문을 좀 잘 염두에 두시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한계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